안녕하십니까. 전옥현 TV에서 직설 코너를 맡고 있는 동국대 석좌교수 김정기 인사드립니다. 2022년 1월 7일 9시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이준석 백기투항, 윤석열이 펼친 한편의 드라마였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종인이 떠난 이후 김종인이 배우라고 비하했던 윤석열이 감독의 역할을 하면서 연출해낸 한편의 감동적이고 성공적인 드라마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어총양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저께 오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백기투항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감독의 입장에서 연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협상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역할 분담을 했던 것 같아요. 협상학에서 이야기하는 굿가이, 배드가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 이 나쁜 사람, 선인, 악인 역할을 분담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여기에 동원된 전략 전술은 벼랑끝 전술, 브링스먼십이라고 합니다. 벼랑끝 전술과 이 포용, 인게이지먼트가 동시에 동원이 된 것이죠. 되게 이제 냉전 시대에 썼던 것은 봉쇄, 컨테인먼트, 포용, 인게이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봉쇄 내지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던 인물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펼쳤고요. 최종적으로 현장에 나타나서 이 큰 지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아주 이 포용력을 발휘한, 인게이지먼트를 발휘한 그런 한편의 드라마였다. 사실 어저께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관련한 방송만 연속 2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저께 하루 상황이 가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연초에 들어가지고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같이 윤석열 패, 이재명 성, 이렇게 나와가지고 데드 크로스로 가고 있으니까 전 국민이, 전 당원이, 국민의힘 전 구성원이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어저께자로 바닥치고 다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잖아요. 2030이 많이 우리 당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월 3일, 4일간에 걸쳐서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참혹합니다. 윤석열 18.4%, 이재명 33.4%, 안철수가 19.1%로 오히려 윤석열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준석이 원했던 것은 2030 잡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 승리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2030 중시 전략으로 가달라 요청을 했고, 윤석열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봉합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일시적인 봉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총장에서 비공개 토론이 있었거든요. 비공개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 이준석이 이전의 자세를 확 바꿔가지고 이런 거예요. 의원 여러분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코너에 몰리고 철저하게 고립이 되면서 고육지책으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진심이 담겼건 안 담겼건 상관없이 어쨌건 의원들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선거 승리로 보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어저께 저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한번 기회를 준다. 벼랑 끝 전술로 이 압박에 압박을 가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제시했던 조건이 제발 페이스북에 글 쓰지 말고 제발 방송에 나가서 말하지 말고 그걸 조건으로 하면은 수용하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이 세 번째는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의 전가가 벌써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느닷없이 그 당무를 이탈을 해서 제주도, 부산, 순천 가출 이 소년 행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극적으로 울산 합의가 됐습니다. 그 울산 합의 도출할 때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조수진 최고위원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도발적이라기보다는 도전적인 발언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2번째 가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촉발이 됐죠. 아니, 당대표라면은 당연직으로서 맡게 되는 당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던지겠다, 사퇴하겠다. 본인이 사퇴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면 당대표직을 던져야 되는데, 당대표직은 유지를 하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은 던지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번째 가출을 했는데, 3번째는 가출하지 않겠다. 3번째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의총장에서, 아니면은 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인 약속을 한 셈이니까 아무리 철이 들든 이준석이라 할지라도 3번째 도망가지 않겠다고 한 이 언명을,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마 이번에까지 3번째 가출을 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준석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퇴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번째는 절대 가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화해가 지배하는 이런 구도로 가서 각자 역할하면서 선거 승리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데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어저께 의총장으로 가보면은요,
아유, 오전만 해도 어청장 이 분위기가 아주 이 혁명 일보 직전, 쿠데타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원내 수석, 그러니까 원내 대표단의 일원인 원내 수석인 추경호가 아주 이 벼랑끝 전술이었는지 압박 전술이었는지 아니면은 배드가이 전술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당대표 안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당대표가 사퇴 결심할 때가 됐고 여기서 결정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태영호 의원은 한술 더 떠서 탄핵 추진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그 오전 상황은 험상궂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준석을 사지로 몰 정도로 이준석 입장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건 오전 분위기는 원내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극히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서 절대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탄핵 결의안을 제안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전쟁 일보 직전 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라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언행에 심각한 일탈이 있다. 이대로 자시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김기현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실을 전격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 압박 전술이 되겠죠. 소위 말해서 압박 전술, 그러니까 배드가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압박 전술, 아니면은 봉쇄, 컨테인먼트, 벼랑끝 전술, 브링스먼십, 총동원해가지고 압박, 채찍, 강, 이런 전략이란 전략은 총동원해가지고 원내 지도부를 이끌고 당대표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준석 당대표에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떤 압박을 했느냐? 어총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어총에 참석해서 비공개 토론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준석의 반골 기질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역제안을 해요. 그냥 내가 하는 발은 공개적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역제안을 했는데 어쨌건 모든 토론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본인의 스피치뿐만 아니라 모든 토론 과정을 공개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보니까 30분간 공개 연설을 했고요. 나중에 비공개 토론으로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결국 그 김기현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 안이 관철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시 20분에 이준석이 어총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30분간 하고 싶은 말 공개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토론으로 들어갔는데 공개 연설을 할 때 이준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가 유일한 야권 후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위험을 가장하는 게 아니다. 2030이 이탈된 상황에서는 당의 존립 안에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대선 승리 방향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다. 내 진심을 의심 말아달라.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만일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화와 소통이 쉽게 되는 것이다. 어총장 이곳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 저는 승리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사이에 후보하고 진솔한 대화를 할 것이다. 서로 오해가 있으면은 풀고 그래서 국민이 감동받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답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뭐 전방위적으로 저 고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총장이 써가지고 이제 백기투항하면서 한 연설이죠. 뭐 백기투항하는데 의원들이 박수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장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비공개 토론이 중요한데요. 비공개 토론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전 침대 놓고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두지휘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선대위 직책하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선거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 번째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공개적인 약속을 의원들과 국민들 앞에서 한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저께 어 총장이 쿠데타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윤석열의 공개적인 약속을 받아낸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윤석열 감독이 연출해낸 한 편의 드라마에서 김기현과 짜고 치는 판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 배드가이 역할 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던 김기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는 포용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인게이지먼트로 갔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공개적인 약속을 받아냈다. 여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망스러운 것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의원 여러분께 보여서 죄송하고 선거 승리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시간대에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어 총장을 방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김기현이 이 대표를 벼랑 끝으로 몰면서 사면 초가 결국 철저히 고립을 시키고 백기투항을 거의 받아낸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울산 합의 때처럼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포옹을 합니다. 그렇죠? 법적 합의가 된 거죠. 원팀을 국민들 앞에서 공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 두 사람 힘 합쳐서 승리하겠다 하는 의지를 대회에 천명한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여러분이 국민이 뽑았다. 저와 대표와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3월 대선 승리로 가죠. 모든 게 후보인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당이라는 게 무엇인가?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3자가 대의를 위해서 지나간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거 다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장의 박수를 받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평택, 조문 같이 가자. 내가 운전면허증도 있다. 내가 운전해서 윤 후보님 모시고 현장 같이 조문하자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평택 소방관 조문 현장으로 가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지율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